안녕하십니까. 해남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청년 시절 사법고시 공부를 했던 대흥사 동국선원의 공부방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창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살에 대흥사로 내려와 8개월 동안 사법고시 공부를 했던 공부방입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 징집돼 특전사를 제대한 다음 복학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이곳을 찾아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래서인지 해남과 대흥사를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대흥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국민과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줄 것을 바라는 축원 행사를 지난 10일 대흥사에서 열었습니다. 정말 정의롭고 또 상식이 통하고 또 하나가 되는 공존사회 이런 대통령이 좀 되었으면. 입소문을 타면서 벌써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잘 헤아리고 행복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흥사는 문 대통령이 공부했던 이곳을 앞으로 일반인들에게 계속 공개할 계획입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4천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좌식 배구, 보치아 등 20개 종목을 대상으로 열띤 승부를 겨뤘습니다. 해남군은 육상과 파크골프 등 전 종목에서 고른 득점을 얻어 여수 등에 이어 종합 4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8일 어버이의 날을 맞아 해남에서도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남 청소년 적십자 회원 40여 명이 카네이션과 사탕 선물을 들고 해남 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청소년들은 입원한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병동을 직접 돌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려 보니까 어버이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직접 뵈서 더욱 뜻깊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산면 내 6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산 북부이음회도 어버이의 날 축제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각설이 공연을 준비했으며 어르신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이음 회원들한테 많이 고마워하면서도 우리는 지역 어르신들한테 더 고맙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우리도 지시롭고. 또한 화산면 안정리에서는 마을 회관 중공식과 향후와의 만남을 마련해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며 주민들 간 화합을 다졌고 화원면 평리마을에서는 어르신 합동생신잔치와 장기자랑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남 곳곳에서 펼쳐진 어버이날 행사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박수훈입니다. 제45회 어버이의 날 장한어버이와 효행자 표창패 수여식이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효행자 국무총리 표창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해온 삼산면 안금인 씨, 전남도지사 표창은 해남읍 유경채 씨와 옥천면 양명숙 씨가 받았고 김맹래 씨 등 14명에게는 장한 어버이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해남방송은 쌀 산업의 해남 미래 달렸다라는 주제로 기획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쌀 소비 촉진 대안인 아침밥 먹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노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남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군내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늦잠이 28%로 가장 많았고 식욕이 없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배가 안 고팠는데 이제 학교 와서 7시가 지나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이 안 되면서 점심시간만 기다리게 되고 이걸 못 참아서 군것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당 섭취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애들이 점심 때는 오히려 이제 밥을 안 먹게 되는. 그러나 성장 발육 후 필수 성분인 라이신과 뇌가 활동하는 데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이 쌀과 밥에 포함되어 있어 아침밥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남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군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해남 특산물을 이용한 레시피북도 발간해 쌀과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노영수입니다. 해남방송은 기획보도를 통해 땅끝 해남 식품특화단지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품특화단지 분양은 2015년부터 시작됐지만 전기와 수도시설이 완비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육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식품특화단지에 입주를 서둘렀던 업체들은 공장을 준공해 가동에 들어갔지만 식품 가공을 위한 전기와 수도 문제로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임시방편으로 단지업 회선에서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고 물탱크의 연결 관로에서 하자가 발생해 물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수지로 올라가서 상수도가 약간의 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기간 이런 게 소요되다 보니까는 적시에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금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시설이 그 당시에 저희는 한전 측에 계속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한전 측에서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로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업체들 사이에는 해남군이 전기 지중화 기반 공사를 했지만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전신줄을 세워 의미 없는 공사만 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한 땅값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로서는 지중화보다는 지상으로 가공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 우수영에서 흑산도를 운항하던 뉴드림호가 신안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우수영에서 2015년 8월부터 정기 운항을 시작했으나 1년 8개월 동안 평일 평균 탑승 인원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체 선박도 투입하지 않은 채 항로를 변경해 가뜩이나 침체된 우수영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 특정 아파트 사업부지 불법 분묘 이장과 관련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 측은 분묘가 파헤쳐진 뒤 공사가 이뤄져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 측은 항공 측량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놓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1, 2주 안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영양교육과 체험교실로 학생들의 식습관을 챙기는 영양교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일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는 고영숙 씨는 어려서부터 쌀에 친숙할 수 있도록 쌀 중심의 식단을 짜고 아침밥 먹기 운동과 매주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시간을 이용해 그달의 생일을 맞은 모든 학생들을 축하해주는 생일떡 나누기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